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9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글월이라는 의미의 문부를 보겠습니다. 문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한자가 있긴 하지만 기초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 즉 글월 문자 하나만 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한자는 글월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문장을 뜻하는 거죠. 글을 써서 문장을 이룬 것을 글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둘, 셋, 넷 해서 총 4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월이라고 하는 의미의 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쓴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이 문장이라는 이 말 자체는 글이 시작돼서 마무리되는 데까지의 한 센텐스, 즉 마침표라든지 이런 이제 물음표라든지 문장 부호로 끝맺음하는 곳까지를 하나의 문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글월문이라고 할 때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 문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진 전체적인 글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가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의 표현이 아주 풍부하고 수려한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죠. 현대사회에서 문장가는 사실상 이제 예를 들자면 문학이라든지 또는 유행가 가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뛰어난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지만 실제 이제 옛날에는 이 문장가라는 말이 곧 학식을 잘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즉 사회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 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급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중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의 생활 습관이나 매너 이런 것들이 하나의 틀로 굳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문예라고 하는 것은 글을 예쁘게 잘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 예가 붙은 것이 예술적으로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문화와 예술을 합쳐서 문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문예는 문장을 잘 쓰는 것을 얘기한다. 문구라고 하는 것은 짧은 단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통상 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문구의 뜻은 단어 또는 몇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의미를 얘기합니다. 문단이라고 하면 이 문장 하나 이상이 모여서 같은 의미 또는 같은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문장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한글에서의 문단은 앞에 두 글자를 건너뛰어서 시작을 해서 이제 문장이 쭉 써지고 마침표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다시 두 글자를 띄어서 여기 스타트를 하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문단이라고 얘기한다. 똑같은 문단이지만 이제 한자가 다르죠. 단자가 다르죠. 요 밑에 있는 문단은 문학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업으로 하거나 또는 적어도 취미로 한다 할지라도 공식적인 문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그 조직, 단체 이런 것들을 문단이라고 얘기한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문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문장집을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복이라는 한자인데요. 복이라는 의미의 복자입니다. 동양, 특히 중국 문화권에 있는 동양 국가들은 이 복이라는 말을 아주 중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해서 복이라는 의미의 복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복이라는 의미의 이 복자가 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즐거운 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심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기쁨을 얘기하는 거고요.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행 행위를 제도적으로 만든 것을 복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이제 제도적으로 이 사행 행위를 허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가산을 탕진할 정도까지 도박이 흥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목적과 또 이제 특별한 목적에 재원을 조달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복권이 발행되는 거죠.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축복은 명복이 죽은 자에 대한 평안이라고 하면, 이 축복하는 것은 통상 산 사람 한테 평안을 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 개인적인 어려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각종 제도를 얘기합니다. 복리라고 하는 것은 복지와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복리는 정치의 기본적인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다 협의 이루는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삶이 어렵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복주머니를 한국인들은 거의 안 씁니다.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뭐 그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그 주로 이제 폐용을 하죠. 특히 이제 아기들 한테 그 팥이라든지 이런 이제 곡물을 넣어 가지고 바지춤에 이렇게 매달아줬죠. 치마나 바지춤에. 그래서 이제 복을, 1년의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이제 설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매달아 준 것을 하죠. 특히 이제 설이 아니고 저 대보름 때. 그래서 이제 이 복주머니가 사실 지금은 오히려 뭐 동전 주머니 같이 사용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원래 복주머니는 복을, 1년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나타 라는 의미의 생자가 되겠습니다. 나타 라는 의미의 생자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낳는 것을 얘기합니다.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의 높임말이에요. 주로 왕이라든지 또는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낳는 것을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인한테도 탄생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생일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얘기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이 교사를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교사 이외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또는 직위를 정확하게 모를 때 특히 남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생선은 조리하지 않은 날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물론 민물고기든 바닷물고기든 상관없죠. 생활은 삶을 이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그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